또 여기저기 이제 제가 네네. 그 빨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진보 진영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언사는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해라. 진보 진영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죠? 음모론에 빠져 있어 다들. 뇌피셔를 마치 객관적 정보인 양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다른 데 갖고는 마치 자기가 정보가 있는 듯한데 네. 그거 안 좋은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우리 진영 전체가 혼동이 오거든요. 항상 정봉주는 방송을 하고 그럴 때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팩트. 예. 그 이제 제가 저쪽 진영에 또 빨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연락이 와갖고 노딱이 붙는데 그 노딱이 부른지 모르고 있었어요. 워낙 또 이제 제가 뭐 그런 거 그 대인의 풍모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한 14일쯤 전화가 와서 네. 인수위에서 뭐 선보겠다는 건 아니고 견제 1호가 정봉주다. 그래요? 예.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쪽에 있는 이제 뭐 여론조사하는 정치 컨설턴트예요. 아. 그쪽과 관계가 있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엔 정봉주가 날카로웠는데 그리고 아주 경직됐었는데 요즘은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옆구리 쑤신다.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경쾌하게 하니까. 예, 그런데다가 저쪽 진영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백토 같은데 제가 먼저 세팅이 되면 보수 진영 인사들 그 선정하는데 한 20번 전화요. 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글생글 웃으니까. 그래서 옆구리 푹 쑤시면 또 이렇게 간샷이라 그래. 간샷 네. 복싱에서 네, 왼손으로 엎어컷 치면 간을 쑤시는 것도 간샷이라 그래 이것을. 제일 약한데 몸에. 훅 가는 거거든. 생글생글 웃으면서 간샷을 날리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노딱이 붙는 걸 보고 저는 조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 구글에. 계속 신고를 하라고 누군가 하면 노딱이 붙어요. 그래요. 예. 그게 쌓이면은 노딱이 붙는 건데 저희 보니까 지금 노딱 붙었어요? 아직 모르겠고 슈퍼챗이 예. 두 분밖에 안 보내주셨네. 이렇게 슈퍼챗은 잘 안 보내주시나 봐요. 우리 저는 선생님한테. 슈퍼챗 보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35%에서 40%를 구글에서 가지고 가니까 네. 차라리 여기도 후원 계좌를 오픈하고 그쪽으로 보내라 후원 그러세요. 계좌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에 자막적 시청료 후원금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밑에 자막을 이렇게 깔아요 전화번호를. 네네 깔아놨습니다. 그거 좋아요.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그 슈퍼챗은 구글 매겨 살리니까. 그래요. 슈퍼 자본 이 플랫폼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로 달라고 해야 되지 슈퍼챗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뭐 하려고 35%에서 한 37, 8% 가지고 가거든요. 유럽에서는 구글의 그 주 구글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래요? 플랫폼 기업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대사를 파견해요.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지금 20억이 그러니까 일개 국가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이니까 다른 나라 영향력 있는 국가의 정보와 정책 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사 파견하잖아요. 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도 플랫폼 기업이 막강하잖아요. 네. 그 막강한데 우리가 뭘 또 돈을 보태줘.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또 볼 때 슈퍼챗이 많이 들어오면은 뭔가 방송이 잘 되고 인기가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들 실속 있게 살아야죠.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010-3275-3828 전화 후원 번호니까요. 그 진행되는 순간 그 후원 들어온 거 쭉 묶어갖고 또 얘기해 주세요. 끝번호 뭐뭐뭐 이렇게 후원 주셨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일신 우일신. 알겠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아니 저희가 뭐 방송 얘기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힘을 주시고 계신데 중요한 오늘 방송 주제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요. 네. 그 이번에 이제 개혁 입법 내일 의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전 통과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6대 범죄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 정도로 6대 중대 범죄인데 여러분들 그 중수청법 설치는 복잡하니까 뭐 그것까지 놓대는데 그거 안 되고 이제 검찰청법만 개정을 해도 그 6대 중대 범죄가 뭐냐면 경제 부패. 네. 그럼 대한민국 그 천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다 검찰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검경수가 조정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경제 부패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가 있어요. 공직자 또 선거 이 네 개만 하면요. 공직자 선거하면요. 선거하면 국회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 있죠. 공직자. 그렇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 다 여기서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좀 일부 넘기고 그럼 결국 경제와 정치인이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6대 중대범죄를 거기다 줬냐 이렇게 오늘 누가 묻더라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다 분리해서 경찰에 주는 걸 검찰이 그때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나마 절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때 당시에는 미완성이죠. 그렇죠. 이제 완성하자는 거예요. 이제 완성하자. 예, 그리고 1년 동안 해봤더니 예. 이게 바뀌는 게 없더라. 아, 그리고 바뀐 게 없고 경찰이 충분히 수사 잘 하더라. 그리고 경찰의 그 광역수사대 이런 데는요. 그다음에 네. 그 지능범죄수사대, 뭐 광역수사대 이런 등등에는 네. 지수대 이런 데 내가 이제 중요 사건들을 수사하는 데인데 지능범죄수사대. 네. 저도 이제 그런 데가 조사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거기 가면요. 변호사 특채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거의 검사급으로 수사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능력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80년대 그 뭐 남영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네. 그때는 그 치안본부 아. 경찰 치안본부가 네. 검찰은 그 옆에 찍기다시예요. 맨날 조인트 맞고 그랬어요. 경찰한테. 맞고 야 이거 이거 적었어. 이거 그 공소장 써. 기소장 써. 이거 구속영장 쳐. 그럼 그거 경찰의 지시를 받고 갔거든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때는 경찰이 더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건 뭐냐면 경찰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독재 정권의 충견이 경찰이었었고 그렇죠. 뭐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능력은 있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는 게 경찰에서 그랬어요. 저놈들이 뭔 수사를 할 줄 아냐고. 그때 그랬어요. 그땐 사실 우리가 외국 드라마 봐도 수사는 다 경찰이 하고 그러면 그래서 경찰 수사력을 올릴 수 있고 경찰은 그 뭐 13만 명인가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 수사 전담하는 그 요원만 차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수사권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수사를 OECD 표준화 맞춰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뭐냐면 네. 야 이게 뭐 안건을 올리는 데까지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안건은 그 본회의까지 올리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본회의 가게 되면요. 네. 실명 투표를 해요. 찬성 반대 기권이 나오는데 찬성은 파란색, 기권은 빨간색. 그렇죠. 전광판에 뜨죠. 예, 전광판에 떠요. 이름이. 네. 그렇죠. 반대는 노란색. 네. 아니 그걸 올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 이름 내놓고 당당하게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 역풍이 분다고 반대하는 사람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네. 야 역풍을 불면 반대해. 그럼 네 인생의 역풍이 부는지 우리 사회의 역풍이 부는지 한번 보자. 예. 그러잖아요. 아니 뭘 안건 상정하는 것까지 안건 상정을 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의무예요. 네. 그러라고 국회의원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안건 상정 뭐든지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결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안건 상정도 안 되고는 아니 뭐 안건 상정까지 이렇게 덜덜 떱니까? 그건 옳지 않죠. 예.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안건 상정하자. 네. 그리고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투표해라. 네. 아니 의총에 제가 있어서 이런 발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020년에 정무적 이유로 저를 컷오프시킨 당사자들 그 사람들 그냥 그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자신들 기득권 세력 유지하려고 다 쳐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가면 내일 의총에서 검찰 언론 정상화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는 중요하다. 만약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면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그래요? 지방선거 못 치르죠. 아니 누가 민주당에 이런 거예요. 핵심 인자들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 먼저 나온 다음에 나오라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거죠. 핵심 지지층이 무너지는데 누가 나옵니까? 내일 이게 의총에 통과 안 되면 핵심 지지층이 뭐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제명이나 마을 뭐 이런 그 지금 요즘 개딸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열심히 분들. 하죠. 그분들 다 돌아서요. 아이고. 예, 그분들 다 집에 갑니다. 에이, 니들 기대 없다. 기대 난망. 나 이제 집에 갖고 내가 할 일 한다. 예? 중요한 내일 의총이다. 예. 그 의총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한다면 그래야 뭐 지방선거에 희망도 생기고. 그렇죠. 할수 근데 있는 게 이제 이걸 생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일 통과시키면 지방선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주장이 맞서요. 아니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지방선거 염려하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거 아니에요. 부결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부결할 자신은 또 없는 거예요. 지혜는 빨간색 나오니까. 빨간색은 국힘당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그 우리 당원들이 또 그러잖아. 야, 너 반대한 빨간색이니까 국힘당 가라.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또 못 가요. 네. 그럼 정체성 때문에 못 갑니까? 국힘당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다. 이걸 그냥 맨날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데. 오마이뉴스가 그런 기사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경향신문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쓰냐면 조중동에서 쓰죠. 문화일보에서 쓰죠. 국민일보에서 쓰죠. 아니 걔들이 펌프질 하는 거예요. 또 의원들이요. 70~80%가 그 언론만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지 왜 그 언론만 봐요? 여론을 그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보수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요. 아니 지금 어느 쪽이 벌거벗은 임금님인지는 몰라요. 서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처럼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 반대파가 야 너네만 모르고 있어. 너네만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우리 또 야 너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네만 모르고 있어. 너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네. 둘 중에 하나는 벌거벗은 임금님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본회의에서 까보자는 얘기예요. 본회의에서 국힘당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힘당 반대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국힘당이 자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 역풍 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힘당이 반대하는 건 우리 당 도와주나 국힘당 사람들이 벼랑 안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개논리야? 예? 국힘당 사람들이 이거 통과되는 거 반대하죠. 네. 근데 우리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야 역풍이 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네. 그럼 국힘당도 반대잖아요. 네. 그럼 국힘이 우리 편이에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복잡해요 이거. 복잡한 거 없어요. 세상은 저처럼 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도 세상이 심플해요. 예, 알겠습니다. 죽어서 성인들이 된 그 영혼들 이렇게 하늘에서 볼 때 제일 배꼽을 쥐고 깔깔깔깔 웃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네. 이게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귀신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데잖아요. 살아보니 예. 복잡하고 진지한 문제가 뭐가 그렇게 많았더냐야. 인생 심플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렇게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 거다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